한 스프. 주인을 먹으려던 개와 자격 없는 주인의 싸움.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이현식 기자의 뉴스쉽 취재 파일입니다. 러시아의 반란 소동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고 며칠이 지났지만 도대체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한둘이 아니죠. 정치 싸움을 읽을 때는 깡패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나 동물의 왕국처럼 접근하는 게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러시아 사태 해설의 제목을 주인을 먹으려던 개와 자격 없는 주인의 싸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개였습니다. 유기견을 주워다 사냥개로 키웠다고 할 수 있죠. 자신과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프리고진은 범죄자 출신인데 푸틴 자신의 어두운 기질과 통하는 음험함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이 집안에 들이거나 행사에 선보이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담장 밖에 풀어놓고 은밀하고 거친 사냥에 쓰는 도구였습니다. 대신 사냥감을 조금 뜯어먹어도 묵인해줬습니다.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가 주는 용병 수수료 외에 파견 나간 국가들의 광물 채굴권을 받아 그걸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어둠의 사냥개 프리고진은 어둠의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바그너 그룹의 수괴라는 사실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달라졌습니다. 음지에서 나와 집안의 개들을 물어뜯고 주인을 향해 짖고 주인까지 잡아먹으려 든 겁니다. 흉폭해질 수 있는 대형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견주는 개들 간의 싸움이 붙으면 떼어놓고 반항하는 개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주인이 개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은 그런 주인의 신세가 됐습니다. 피해 젖은 땅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유럽을 쓴 미국의 역사가 티모시 스나이더는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해 존재론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봤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며 푸틴의 자산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푸틴의 러시아 국가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광물 채굴로 유지되는 체제이며 대규모의 PR 조직과 군사 조직의 뒷받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푸틴의 체제, 특히 그의 권력 엘리트들이 포진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시베리아 등 변방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식민지 수탈하듯 채굴함으로써 유지됩니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러시아인들이 지배층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푸틴은 크림반도, 시리아, 아프리카 등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만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외부의 적에게 돌립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한 게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입니다. 그런데 바흐무트 공방전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리고진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바흐무트는 푸틴이 올 들어 유일하게 거둔 전과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프리고진이 날름 자신의 성과로 가로챘습니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프리고진의 거친 입은 푸틴이 공들여 만들었지만 거짓말투성이인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푸틴은 나치 잔당에게 장악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특별군사 작전을 벌여 평정하는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은 반란 직전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에선 아무 일도 없었고 나토의 위협 운운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승승장구하기는커녕 곳곳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프리고진이 그 영상에서 푸틴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 명분을 만들어 푸틴을 속인 결과 이 엉터리 전쟁이 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리고진의 의도가 뭐였든 간에 프리고진 입에서 나온 말이
푸틴의 전쟁 서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풀렸다면 푸틴과 프리고진의 사이는 먹이주는 주인과 음지의 사냥개로 잘 유지됐을지 모릅니다. 초기 침공에 투입된 러시아 정교군이 우크라이나를 재빠르게 제압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렸다면 프리고진의 바그너 부대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입됐더라도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역할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규군의 초기 무능으로 전력 손실이 심해지자 푸틴은 실전 경험이 많고 사기가 높은 바그너 그룹 부대들을 정규군처럼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흐무트 일대 공방전에서 실력을 발휘했고 우크라이나 군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며 바흐무트를 일시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 정규군은 추가 징병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괴멸적 타격을 입은 부대들을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물에 베인 바그너 그룹 부대들은 이런 틀에 들어오지 않았고 통제를 따르기는커녕 걸핏하면 정규군과 충돌했습니다. 이런 군사적 이유까지 겹쳐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국방부 통제하에 두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올해 초부터 벌어진 상황입니다. 프리고진이 부쩍 과격한 발언과 미디어 노출을 늘린 것도 이때쯤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2월경 푸틴을 면담해 쇼이구 국방장관 쪽으로 기운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으나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그너 그룹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밥그릇을 지킬 것인가. 프리고진은 힘으로 쇼이구 국방장관을 누르면 푸틴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프리고진을 자신의 사냥개 중 한 마리라고 생각했겠지만 프리고진은 이미 각성한 프랑켄슈타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군부 인사가 아닌 프리고진이 군부를 향해 짓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군을 긴장시키고 질책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프리고진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당초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군부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연방보안국의 정보가 새고 말았습니다. 프리고진은 반란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부 거점에 남은 채 선봉대만 모스크바행 고속도로로 올려보냈다가 타협안이 나오자 그마저도 되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속사정을 모르는 일부 부대원들이 왜 이대로 물러나느냐고 반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프리고진 입장에선 무모한 전투를 벌여 자멸을 재촉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반란 사태를 잘 해결한 걸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는 없이 반란군을 쫓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23년 권력은 피지배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유지돼 왔습니다. 그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은 사자들의 도전을 물리쳐 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는 늙은 사자. 푸틴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치게 됐습니다. 푸틴은 반란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고 군대와 인민이 자신을 결사옹위하겠다고 일어서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란 수계를 처단하겠다더니 타협을 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타협을 주도한 자,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또 그걸 푸틴의 권위덕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푸틴은 군부에서 프리고진 협력자를 찾는 숙청 작업을 벌이는 한편 바그너 그룹의 돈줄을 죄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이건 마치 장마철 빗물에 패인 도로에 포트홀을 보수 공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포트홀을 땜질하고 나면 당장 차들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길 밑에 토사가 대규모로 쓸려나간 상황이라면 언젠가 큰 싱크홀이 생겨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지금 싱크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무리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너무 길게 끌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기까지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이현식 기자의 뉴스쉽 칼럼. 저는 아나운서 류일아였습니다.